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2세 종목이 2배로 움직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올해 상반기 안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ETF를 국내 증시에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허용 종목은 딱 3개뿐입니다. 왜 하필 이 3개일까요? 그리고 왜 지금일까요? 이 뉴스를 단순히 새 상품 나온다 정도로 읽으셨다면 아직 절반만 보신 겁니다. 이 안에는 시장 구조의 변화가 담겨 있고 우리의 연금과 투자 방식에 직접 닿는 지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숫자만 전하지 않겠습니다. 이 변화가 누구에게 유리하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끝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구조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안은 1운용사 1상품 원칙입니다. 하나의 자산운용사가 하나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만 출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허용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2세 종목이 유력합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미 운용업계와 실무협의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금융투자협회는 각 자산운용사로부터 상품 출시 관련 의견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이르면 6월께 상품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겠습니다. 왜 대형주 3개로 좁혔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변동성 관리입니다. 2배 레버리지 ETF는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합니다. 주가가 3% 오르면 ETF는 6% 오릅니다. 반대로 3% 내리면 ETF는 6% 내립니다. 하루 변동폭이 그대로 2배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품을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에 붙이면 투자자 손실이 급격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시가총액 최상위 대형주로 범위를 최소한으로 좁힌 것입니다.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자산운용사별로 한 개 상품만 출시하도록 제한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업계 내 과열 경쟁을 막고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판단입니다. 업계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2배 레버리지 상품은 하루 변동폭을 배수로 추종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헷갈린 분들이 많은 부분을 짚겠습니다. 2배 ETF는 연간 수익률 2배가 아닙니다. 일일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상품이라기보다는 단기 변동성에 민감한 구조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시장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국내 ETF 시장 규모는 356조 원을 넘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월 10일 종가 기준 국내 상장 ETF 순자산 총액이 356조 4,78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1월 5일에 사상 처음 300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50조 원 넘게 불어났습니다. 2023년 6월에 100조 원 시대를 열었고 2024년 6월에 2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1년 만에 2배씩 커진 셈입니다. ETF 전성시대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유안타 증권에 따르면 국내 증시 거래의 약 30%가 ETF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ETF는 보조 상품이 아니라 시장 그 자체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가 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올해 들어 삼성전자 주가는 약 30%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는 약 27% 올랐습니다. 두 종목 모두 코스피 상승률 24%를 웃돌고 있습니다. 두 반도체 대장주가 올해 최대 실적을 예고한 상황에서 2배 레버리지 ETF까지 붙으면 수급이 추가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ETF 순자산 500조 원 시대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대형 자산운용사 사장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도입되면 시장 전체 성장도 한층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이 왜 지금 필요했을까요? 힌트는 해외에 있습니다. 현재 홍콩 증시에는 삼성전자 2배 추종 ETF와
SK하이닉스 2배 추종 ETF가 이미 상장돼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국내 투자자의 순매수 결제액만 봐도 삼성전자 2배 ETF가 약 78억 원, SK하이닉스 2배 ETF가 약 60억 원입니다. 합산 약 140억 원 수준입니다. 보관액은 더 큽니다. 삼성전자 관련 상품이 약 653억 원, SK하이닉스 관련 상품이 약 1036억 원. 이 자금이 지금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서학개미라 불리는 미국과 해외 증시 투자자들이 국내에 없는 상품을 굳이 홍콩에서 사고 있는 겁니다. 정부의 판단은 명확합니다. 이 자금을 국내로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해외로 나간 레버리지 수요를 국내로 끌어오겠다. 이것이 이번 정책의 표면적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일까요?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상품 출시 자체가 아닙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1413품 원칙입니다. 지금 국내 ETF 시장은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양강 구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회사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별로 상품 한 개씩만 출시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업계 분석은 이렇습니다.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인 삼성자산운용은 삼성전자 2배 레버리지를 선택할 것이고, 경쟁 관계인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SK하이닉스를 가져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두 운용사는 각각 해당 종목으로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시장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정책인데 결과적으로 경쟁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2배 레버리지 ETF를 사려면 삼성자산운용 상품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SK하이닉스 2배를 원하면 미래에셋 상품을 사야 합니다. 선택지가 사실상 하나입니다. 브랜드 파워가 이미 기울어진 상태에서 대형 종목까지 대형 운용사가 가져가면 중소형 운용사는 진입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대형사가 시장을 독식하는 구조인데 이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중소형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별 종목을 다양화해야 차별화된 상품이 나올 수 있다고 금융당국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운용사 대표는 ETF는 사실상 보수 말고는 차이가 없는 상품 구조라 대형사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투자자를 끌어오기 위한 수수료이나 출혈 경쟁이 초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것이 업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선을 조금 더 넓히면 또 하나의 흐름이 보입니다. 대형주 3개에만 레버리지가 붙는다는 것. 그 말은 수급이 이 종목들에 더욱 집중된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코스피 지수의 핵심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들로 자금이 몰리면 지수는 더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지수가 오른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지수는 강한데 체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건 개별 사건이 아닙니다. 더 큰 흐름입니다. 지금 국내 증시는 대형주 중심 구조가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ETF 순자산 500조 원 시대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안의 구조는 더 집중되고 더 쏠린 형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이 뉴스는 단순히 새로운 금융상품이 하나 더 나온다는 소식이 아닙니다. 시장 구조의 재편입니다. 자금이 어디로 모이고 누가 주도권을 갖게 되는지 이 판이 다시 짜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 삶과 만나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좌에 담긴 ETF, 연금저축에서 자동 매수되는 상품, 매달 적립하는 투자계좌, 직접 이 상품을 사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영향은 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이 쏠리면 내가 가진 포트폴리오의 흐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부는 상반기 중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ETF를 국내 증시에 허용합니다. 허용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운용사별 한개 상품으로 제한됩니다. 이르면 6월부터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던 레버리지 수요를 국내로 끌어오겠다는 전략이고 ETF 시장 성장을 가속화하겠다는 정부의 판단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대형 운용사 중심의 구조 고착화와 대형주 쏠림이라는 풀어야 할 과제도 함께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위험한 상품일까요? 시장 성장의 촉매일까요? 그건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자금의 흐름이 어디로 모이는지 우리는 계속 보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단일 종목 2배 ETF가 시장에 활력을 준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쏠림을 더 키운다고 보십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이 상품이 실제 출시될 경우 연금 계좌와 개인 투자 전략에 어떤 간접 효과가 생기는지 구조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